안녕하세요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. 돈 때문에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 불화가 생기는 거죠. 이 돈 문제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왜냐? 돈 때문에 우리의 삶들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, 열심히 땀 흘려서 애쓰고 노동해서 벌어들인 돈이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꽤나 삶이 어렵다라는 거죠.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저 돈 문제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돈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, 우리 인생 전반의 문제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거죠. 돈에는 각자의 이름표가 있다고 합니다. 최소한의 가치관과 신의가 있어야 그 돈이 자신에게 머문다고 하죠.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명하고 약삭 빠르고 똑똑한 이보다 우직하고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는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아남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기양생활을 19년을 했습니다. 보통의 사람이라면 우라가 치밀어서 절대로 견디지 못했을 기간이죠. 근데 그분은 19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버텼습니다. 그리고 이 세상에 500여 권의 책을 남겼죠.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산 선생의 많은 업적들, 많은 사상과 철학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. 이러한 역사들은, 이러한 예들은 차고 넘치죠. 결국에는 참고 견디고 끝까지 남은 이가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또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죠. 저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? 저 사람은 아마도 이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를 목격합니다. 그리고 참 안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이가 나중에 원하는 자리를 찾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지내는 모습도 봅니다. 그와 전자의 사람과 후자의 사람의 차이가 뭐였을까요? 참고 견디고 버티겠다. 온갖 수모와 어려움들을 다 감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? 그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. 물론 무작정 살아남고 견디기 위해서 우직하게 버티는 것만이 명사가 아닐 수도 있음은 말씀드립니다. 어느 상황에서든 예외는 있는 거기 때문인 거죠. 다만 최대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우직함, 바보와 같은 우공이산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? 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.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생각하는 건 이 빚의 무게를 참 조심해야겠다. 빚이 절대 만만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겠다가 첫 번째이고, 두 번째는 생업을 잘 지켜야겠다. 그리고 생업을 지키면서 저축하는 모습을 갖춰야겠다. 또 마지막으로는 항상 건강하고 항상 배워야 되는 자세, 항상 겸손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지내야겠다라는 각오를 한다라는 거죠. 물론 이 세 가지가 절대 쉬운 건 아니죠. 쉬운 건 아니지만 무던히 살아가면서 앞으로 다 채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또한 살아가면서 돈이 참 크게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.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돈의 주인이 될 수 있게끔 마음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남들하고 비교해서 나를 좀 더 절망에 빠뜨리거나 나를 그만하게 만드는 일은 경계해야겠죠. 무서워해야겠죠. 돈 문제가 인생 문제다 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돈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.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평생 안고 가는 숙제다 라는 말씀도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?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게 아닌 우리의 삶의 고생의 대가인 거죠. 그리고 돈을 잘못 쓰면 그 돈이 우리에게 화가 되고, 잘 쓰면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고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이왕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보다 남을 위해 쓰는 게 좀 더 가치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합니다. 물론 이는 내가 살만하고 내가 먼저 먹고 사는 게 먼저인 거죠. 그걸 어느 정도 갖추고 난 이후에는 나 아닌 다른 타인에게도 관심을 좀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지금 제가 그러면 그렇게 잘 생활하고 있냐? 못하고 있죠. 하지만 그 마음은 항상 부채의식을 가지고 안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. 어느 시점이 되면 언젠가 혹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 볼 생각이죠. 그런 게 내가 좀 더 윤택하게, 좀 더 행복하게,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. 아무튼 이래저래
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죠. 꽤나 어렵기도 하고 꽤나 곤욕스러운 일도 겪습니다. 힘들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서러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죠.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. 뭐 여러 가지 여러 고민들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또 마음에 혹은 상황에 맞는 준비들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.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뭡니까? 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 1300원을 다가가고 있죠. 1400원까지 열어둬야 된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마도 달러를 좀 모아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달러를 사서 큰 돈을 번다 이런 생각보다는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는 정도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. 또한 연구체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죠. 뭐 연구체를 발행하는 그런 금융기업들의 모습들도 조금씩 뉴스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연구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또한 주가가 지금은 2600이 무너진 2500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00 그리고 1500 혹은 1000에 가까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런 쉽지 않은 상황들이 왔을 때 고배당 우량주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두고 봤다가 싼 가격에 사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삼성전자 주식을 무조건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.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, 많이 급락한 가격이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도 추천하는 바입니다. 물론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솟아있는 호가가 혹은 가격이 급등해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빚을 내서 사는 건 절대 반대하고요. 다만 가능성이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싼 가격에 헐값에 자기 돈으로 사는 건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다만 상황이 지금은 아니다.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물론 그 정확한 시점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. 다만 자신이 생각했을 때 기다렸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판단이 들 때 욕심을 조금 줄이고 평생을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사놓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우리가 평생 살 것처럼 거만하게 움직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. 피치 못할 의도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혹은 나도 미처 몰랐던 지병 때문에 건강이 악화가 돼서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뭘 남길 수 있을까?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부분을 물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.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가족들에게 짐이 안 되게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너무 많은 이들이 빚투하고 연끌하면서 자기 때에 빚을 못 갚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죠. 아마 빚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생길 것 같습니다. 꽤나 무서운 일이죠. 막막한 일이죠.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데 자식들에게 빚을 대물림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. 그건 다름 아닌 과거 조선시대 때, 고려시대 때 노비가 되는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죠. 결국에는 과거든 지금이든 빚진 자는 노비다. 남들이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기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함부로 지하철에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꽤나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. 이게 뭐지? 어떻게 되는 걸까?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닥칠 모습 같습니다. 그러한 모습들은 그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 문제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절대로 돈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남의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닐 수 있다.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함부로 남의 말에 귀가 얇아져서 함부로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집어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. 정말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사기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넘칠 것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럴 때 좀 더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처한 입장에서 좀 더 뭔가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좋아지길 바라고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. 그런데 그러려면 우직하게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차근차근 돈을 축적해 나가는 저축해 나가는 모습이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저 한 방에 큰 돈을 번다,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에는 아예 길을 막는 게 안전한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